계속해서 업종 분석과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유통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. 주상원 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중국 경제 이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. 최근에 이 경제 성장률 상향하는 글로벌 IB들이 늘고요. 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에 이제 가시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면세점주를 봐야 될까요? 네,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뭐 중국도 사실 과거에 미국이나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좀 리오프닝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이 확진자 이 수의 이제 증가를 좀 불가피한 상황이죠. 다만 이제 이 부분이 1, 2월 정도로 조금 지나가고 나서 3월부터는 확실히 이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. 뭐 수치적으로도 이미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월하고 4월부터는 중국 내의 여행이라든지 이동 수요가 좀 본격화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2분기 말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국외 여행,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조금 본격화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당연히 좀 면세점주에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. 이제 이 외에는 아무래도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이 중국의 보따리상 향으로 좀 나갔었던 이 알선 수수료율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 인천공항 이 면세점 입찰 관련된 결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가운데 이 유통주 최근에 이슈가 이 공매도 타깃이 또 되고 있다고 해요. 2차 전지 다음으로 유통주에서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?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부진한 점을 가장 좀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사실 뭐 연말 연초에도 좀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숫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찍히건다거나 아니면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만 사실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. 다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숫자가 찍히고 그 효과가 좀 가시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과거와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. 이 외에는 뭐 앞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좀 소비 여력이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이 보복 소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소비가 굉장히 폭발을 하는 시기가 좀 있었다 보니까 요 기저 부담도 좀 당연히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좀 유통주의 주가가 약세의 배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유통주 관련해서는 워낙 이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뭐 금리 인상이다 여러 대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은 유통주 역시나 이제 실적 기대감 좀 낮춰야 할까요? 어떻게 바라보세요?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미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1분기에는 뭐 1, 2월 같은 경우는 이 기상 여건이 굉장히 좀 춥기도 했고 날씨가 좀 굳은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실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었고 3월부터는 날씨는 따뜻해졌습니다만 전년 3월에 이제 그 오미크론 여파에 따른 기저 부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 진단 키트 판매에 대한 기저 부담이 조금 있었고 마트나 슈퍼 같은 경우는 이 식료품에 대한 기저 부담이 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 실적은 조금 많이 부진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 부분을 지나고 나서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업태별로 차별화가 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가격 저항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좀 본격화됨에 따른 이 면세점의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유통업종 내에서는 이 편의점주와 면세점주 좀 관심 있게 보신다 말씀을 주셨고요. 그런 가운데 이 음식료주 관련해서는 1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. 이 음식료주 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네, 지난 4분기 실적하고요. 지금의 이제 1분기에 대한 분위기하고 사실은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료를 보실 때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들은 가격 인상 잘 해놨고 얼마나 이제 곡물 가격이 빠질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1분기까지는 좀 비싸게 주고 산 곡물들이 투입이 되는 시점이었고 좀 달러 강세도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입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지속되는 분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부분은 2분기 때부터는 점차 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
제가 좀 최근에 주목하는 것은 이 불황형 소비라고 하죠. 아무래도 경기 침체 시에 좀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이 좀 값이 굉장히 저렴한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저는 좀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음식료주 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요새 조금 그나마 눈여겨볼 게 이제 오리온이더라고요. 오리온 증권사들 가운데서도 목표가 줄 상향 이어지고 있는데 오리온 관련돼서는 좀 주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건 뭐 많이들 아시지만 사실 오리온 하면 중국이죠. 그렇죠. 이 중국이 사실 상황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측면이 가장 좀 큰 것 같고요. 사실 오리온이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.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춘절이 빨랐기 때문에 전년 4분기, 11월, 12월에 관련된 매출이 다 발생을 하는 구조였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. 그 부분이 맞았고 1월에는 사실은 좀 실적 부진의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2월 그리고 3월로 가면서 굉장히 빠른 폭으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지금으로선 굉장히 좀 사라진 상태고요. 2분기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부진보다는 리오프닝에 따른 매출 증가 또 이에 따른 기업 가치의 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가 많이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. 음식료주 가운데서는 오리온을 말씀 주셨고 아까 유통주 내에서는 편의점주와 면세점주를 유망 있게 본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는 좀 탑픽을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? 네, 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과 면세점이었으니까요. 뭐 편의점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저 효과라든지 이런 이 좀 돌아서는 폭이 큰 GS 리테일이 저는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면세점에서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뭐 업력도 조금 오래됐고 협상력이 강화되는 차원에서는 호텔 신라가 가장 좀 유망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편의점주에서는 GS 리테일, 또 면세점주에서는 이 호텔 신라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다음에 식료품주 관련해서는 오리온을 좀 기대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은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